네, 안녕하십니까. 이 광주 양림동 얘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도시 재생 이제 전문가가 오랫동안 이 양림동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 사람은 거의 뭐 정말 정말 구원자 같이 나타나서 신학대학에서 갖고 있는 버려진 선교사 사택과 또 건물들을 그것을 수리를 하면서 그걸 빌려서 화랑도 만들고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여기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뭐 유네메나 이런 데들도 다 같이 연대를 이루어서 이분들이 그 도시 재생에 아주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라서 제가 되게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거기서 한번 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 옛날식 건물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켄터키 같은 데서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런 집입니다. 미국식으로 지은 옛날 건물인데 막 슬라브 치고 한 그런 비슷비슷한 그런 건물 같이 보이진 않아요. 이 건물이 뭔가 했더니 선교사의 사택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 19세기 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사로 살면서 자기 나라 식으로 그 집을 짓고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내도 그냥 좀 내추럴하게 미국 시골집 같이 해놓고 있는 집이었는데 그렇게 큰 감동은 없었지만 이런 집이 어떻게 남아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호남 신학대학의 자산인데 이것을 이 주변에 계신 도시재생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빌려서 이 게스트하우스도 하면서 여기 있는 수익으로 동네를 살리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왜 양림동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이름을 짓지 않고 호랑가시나무 게스트하우스를 지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호랑가시나무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랑가시나무란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놀라운 얘기가 있는 거야. 놀라운 얘기가. 이 호랑가시나무는 영어로는 holy예요. holy. H-O-L-L-Y. 다분히 뭔가 종교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는데 이 우리말로 호랑가시나무의 이름이 되게 재밌잖아요. 이게 보니까 호랑이가 등을 긁을 때 이 나무에 와서 이렇게 문질렀다네. 그래서 호랑이가 이 나무의 이파리가 굉장히 강한 이렇게 가시를 이루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줄기의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잎이 이렇게 가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가시가 돼 있는데 그 가시가 따가워서 새들이 잘 열매를 따먹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이 나무에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 우리 고양이가 이런 가구나 의자 다리 같은 데 와서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게 가려우면 긁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아마 이게 따끔따끔한 게 좀 시원해서 호랑이가 그런 모습을 봤는지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무를 호랑가시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열매도 맛있다고 그래요. 빨간 열매가.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의 심볼이 되는 열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양림동을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이 호랑가시나무가 양림동산에는. 도대체 왜 이 나무가 여기 이렇게 많이 있고 그 게스트하우스에도 이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를 보면서 제가 보니 이 양림동에 있는 산, 선교사의 묘역에 있는 그 산이 하나인데 그게 108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동산인데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 이럴 때는 이렇게 돌림병 같은데 걸린 아이들의 시신을 거기에 버렸대요. 근데 이제 말로는 풍장이라 그래요. 이제 바람에 씻기면서 이게 거기서 이제 거기서 그냥 흙이 되는 그 과정이죠. 그 풍장이라고 했는데 어른들은 아니고 아마 역병이나 이런 데 걸린 그러다가 이제 앓다가 죽은 아이들을 거기다 버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묘로 남기기가 좀 뭐한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다 버렸는데
그랬고 거기는 아주 버려진 그 야산이었죠. 근데 거기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양림산을 동산을 중심으로 거기에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뭐 고아원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도 그 자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양림동에 있는 그 호랑가시 나무를 보면서 살펴보면서 이 나무의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사진입니다. 이 사진 저 뒤에 보이는 데가 바로 호랑가시나무 게스트하우스고요. 이 앞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가장 수령이 높은 그런 그 호랑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호랑가시나무가 여기에 심어진 것이 선교사들이 100년 전쯤에 심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 산에 이 나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야생으로. 그래서 그 자리 때문에 선교사들이 더 반갑게 그곳에 이 선교사의 그 집을 짓고 그 교회를 짓고 한 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되는데 저는 알 수 없죠. 근데 이 호랑가시 나무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열매가 늦가을부터 열리기 시작하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그 실내에 들여놔도 화분에 있는 나무를 실내에 들여놔도 한 달 이상 그 기름지게 마치 동백이나 고무나무 같이 잎이 굉장히 기름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푸른 잎을 유지할 수 있는 데다가 여기서 이 빨간색의 열매와 푸른색의 이파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그대로 싱싱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된 빨간과 초록이 여기서부터 그 유래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통은 이제 전나무나 우리가 그런 나무들을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지만 이 호랑가시 나무 그 크리스마스 때 가장 무성하게 있는 그 크리스마스의 빨간색과 이 초록색 잎이 아주 실내에서도 오래 갈 수 있는 그 잎의 가지를 따서 꺾어가지고 이렇게 리스를 만드는 거죠. 둥글게. 리스를 만들면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미처 만들지 못해도 그 자체로 빨간과 초록으로 이 크리스마스 상징으로 아주 훌륭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파리와 그 빨간색의 그 열매가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된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그 칼라를 지니고 있는 호랑가시나무입니다. 그리고 잎에 가시가 안 칼지기 때문에 이 보통 산새들이 이 열매를 많이 탐을 냈을 텐데 함부로 따먹지 못했답니다. 이 열매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이파리가 험한 가시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 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그 열매를 따먹는 새가 있었는데 그 새가 바로 로빈이라는 새입니다. 로빈이라는 새의 우리말 이름은 울새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개똥지 바퀴예요. 바퀴. 개똥지 빠귀. 바퀴가 아니고 개똥지 빠귀라는 그런 이 새였는데 거기에는 또 얘기가 또 정말 아주 슬픈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자세히 좀 이파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 아주 굵은 나무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이파리를 보시면서 여기 가시가 좀 덜 보이는데 가시를 조금만 더 보이는 카트로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찍은 것인데 요 다음 사진도 여기 좀 비치자. 요거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지지난주 갔을 때의 이 호랑가시 나무의 이파리와 열매인데요. 이것이 이 열매가 다른 데 것들은 전부 새가 따먹어서 반도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요 자리에만 이 열매가 이렇게 실하게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여쭤보니까 이게 길거리에 봐요. 담장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새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대요. 근데 이파리가 저렇게 이렇게 아주 강한 가시를 이루고 있어서 여기서 새를 따먹으려면 이파리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새들이 못 따먹었는데 이제 보면 기독교에서 이 나무를 굉장히 귀히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골고다 언덕을 넘어갈 때 그 가시 면류관이 바로 겨울이었죠. 그때도. 그래서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갔는데 그 가시 면류관이 바로 이 호랑가시나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 열매는 아마 우리 못 봤으니까 또 모르죠. 2000년 전의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 가시가 그 예수의 머리를 찌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빈이라는 이 새가 그 예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 가시를 빼려고 계속 거기서 쪼는 거죠. 이렇게 그 이파리를 쪼는 거죠. 아니면 거기에 그 열매가 같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을 쪼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건 제가 또 기독교인들한테 야단 맞을 일이지만 그 가시 면류관에 그 가시를 빼려고 입으로 가시를 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로빈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전설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로빈의 가슴에는 피로 물든 듯한 빨간 털이 있다고 합니다. 개똥지 빠기라는 새에는. 그리고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겪어봐서인지 지금도 로빈이라는 새, 개똥지 빠기는 호랑가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유일한 새랍니다. 다른 새는 이것을 따먹지 못한대요. 근데 로빈만 와서 상처 없이 이것을 딱딱 따먹을 수가 있는 것이 그 특혜죠. 그렇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개똥지바퀴가 이제 따먹는 그 열매, 개똥지바퀴가 다 따먹는데 이거는 개똥지바퀴가 따먹지 못한 그런 나무 열매가 된 거죠. 양림동에 길가에 있는 이 열매가 정말 너무 튼실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갖고 만든 것이 또 이 해리포터의 지팡이죠.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는 그 해리포터의 이 지팡이를 만들었듯이 뭔가 이렇게 주술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을 쫓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많이 잘 자라는 그런 나무라고 하고요. 한겨울까지도 이 빨간 열매와 파란 잎이 너무 아름다워서 또 더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림동을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내일 가서 묵을 호랑가시나무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제 이 게스트하우스의 이름 때문에 제가 궁금해하게 돼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죠. 이 방송은 미리 좀 찍어놓지만 내일 12시에 이 최초 공개를 합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언제냐면 금요일입니다. 며칠이죠? 31일 12시에 제가 이 곳에 머물기 때문에 더 또 의미 있게 제가 호랑가시나무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시간이 된다면 내일 영림동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11시 50분에 제가 짧게 한마디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나서 우리가 12시에 최초 공개를 하는 것도 괜찮아? 영윤 씨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테라스에 올라가서 제가 여러분들 안녕 한번 할게요. 12시에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일 스케줄이 워낙 많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제가 그 담장에 있는 호랑가시 나무의 그 열매 옆에서라도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이 호랑가시 나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이제 방송이고요. 이 호랑가시 나무에 우리가 그것이 이 자리에 선교사님이 호랑가시 나무 때문에 이 자리에 정착을 했는지 여기에 계시면서 이것을 많이 심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양림동산에는 맨 위에 선교사 묘역을 시작으로 호남신학대학이 있고 선교사터가 있고 여기서 또 놀라운 선교 활동을 하신 의사 출신 윌슨이라는 그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윌슨은 한국 이름으로 우일선이라고 본인 이름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일선 선교사님이 살았던 집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참 놀라운 건축물입니다. 그걸로도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가서 자세하게 부분 찍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우일선 집 제가 목포에 반드시 그 앞에 있는 목조로 된 부분들을 꼭 한번 옮겨보고 싶은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게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 선교사들이 여기에 나무를 심었고 이제 어디야 양림동산에 그리고 나무가 주는 열매는 이제 선교사들의 또 상징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사랑의 열매까지 갔죠. 그리고 산자락에는 교회를 짓고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선교의 거의 베이스 캠프였다라고 볼 수 있는 이곳에 이제 이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양림동은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광주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불리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서양촌이라고도 불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선교 기념비가 또 이 호랑가시나무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 사직 도서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벨이 또 첫 번째로 첫 예배를 가진 그 곳이기도 하고, 이분은 후학의 양성에도 대단한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원의 시작은 윌슨 의사였고요. 전쟁 고아들을 돌보면서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택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윌슨 선교사 자택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면서 헌신을 했던 선교사들은 죽어서도 여기에 묻히겠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지금 호남 신학대학의 뒷산에는 선교사와 그의 가족 45기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만나러 올라가는 길이 제가 좀 이상하게 재생이 됐다라는 부분이 65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난의 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올라가면 좀 힘들어서 약간 고난 같아요. 그렇게 있고, 그것도 또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왔고요. 여기 양림동에는 참 소개할 데가 많지만 오늘은 제가 양림동에 가서 이 지역에서 이 호랑가시나무에서 묵으면서 지역을 다시 둘러보는 이 두 번째의 그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호랑가시나무에 대해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도 제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 영상들을 많이 찍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선교사 사택 호랑가시나무 그 게스트하우스의 가을입니다. 멋지죠? 게스트하우스가 가격도 비싸지 않고 그 옛날 미국식의 이런 저택으로 지어졌는데, 뭐 여쭤보니까 그 1년에 그 몇 퍼센트나 그 방이 찹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 창성장 운영하는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몇 프로가 이 방이 차는가를 물어보죠. 작년 한 해 동안에 물론 SBS 덕이겠지만 창성장은 거의 40% 넘게 방이 찼어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거의 100%였고요. 주중에들까지 합해서 보면 40% 정도면 게스트하우스로서는 꽤 성공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10에서 15% 찬다 그래요. 그러면 늘 비어 있으니까 여기 양림동을 보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호랑가시나무 게스트하우스 여기에 방을 잡으시면 이 동네를 산책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기리는 이런 기독교인들한테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얘기를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내의 사진이에요. 저는 한번 가봤는데 생각 안 나는데 이번에 가봐서 또 보겠죠. 굉장히 그 재미있게 많이 꾸며놨네요. 커피도 있고, 내일 커피 들고 가야 되겠구나. 그치? 여기 이렇게 야외도 있고요. 저 이런데 이렇게 생긴 데서 잤어요 한번. 그냥 알뜰하게 그냥 수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나무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일은 제가 한 20분 정도 모시고 가서 여기서 이제 억작지껄하게 아마 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갖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호랑가시나무, 그리고 호랑가시나무 게스트하우스도 보여드렸고요. 호랑가시나무 여러분들이 이제는 호랑가시나무가 무슨 뜻인지, 호랑이가 가려울 때 긁던 나무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홀리고 이 기독교에서 가장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나무고요. 사랑의 열매 이 나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열매는 누가 따먹는다 그랬죠? 개똥집박이만 이 열매를 상처 없이 따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가시 면류관이 바로 이 호랑가시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 여러분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어디 가서 또 우리가 또 아는 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요즘 며칠 사이에 알게 된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호랑가시나무는 또 몸에 지니고 있으면 또 귀신을 쫓는다라는, 그래서 해리포터의 지팡이도 호랑가시나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호랑가시나무 소개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